2021년 장학행정협의회에 함께 해주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온라인 만남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더 기다려지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가을 혹은 그 이듬해 봄 이어질 장학행정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육 전문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장학행정협의회에 담고자 했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한 교육 의제는 역시 혁신교육, 교육자치, 미래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혁신, 자치, 미래는 교육과정이라는 커다란 가지와 줄기를 통해 실현될 겁니다. 혁신과 자치의 토대 위에 미래를 준비하며 실현되는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혹은 학생 개개인 저마다의 삶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색깔의 모습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펼쳐진 교육의 모습을 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쩌면 같은 듯 혹은 전혀 다른 듯 펼쳐지는 모습 속에서 더 과감한 상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1개의 지역의 교육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3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3개의 유튜브 채널 중에 1개에 접속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하지 못한 나머지 2개 채널의 이야기들은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 다시 모두 공유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할 텐데요. 그에 앞서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 우리 교육 공동체들은 우리 교육에 어떤 생각,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답하였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편집을 배워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수업 위주로 하면 좋겠어요. 신말을 배우고 싶어요. 말 타는 거. 학교와 지역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 답을 학생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삶에서 배움이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려면 학생이 살고 있는 삶이 어딘지, 그러면 학생이 살고 있는 곳은 학교 밖에 있는 마을, 그 지역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연결하면서 네트워킹하면서 가르쳐질 때 아이들이 실제로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교사, 동질적인 교과서, 동질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깔 있는 학교 교육과정, 학교만으로는 어렵고요. 마을과 같이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학교와 마을은 어디에나 다 있지만 우리 학교와 우리 마을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학교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미래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래교육은 단순히 뭐 로봇을 배우고 AI를 배우고 이런 미래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협업을 통하고 협동을 통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나야만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면 미래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어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연어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 큰 바다로 나가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그 지역의 큰 인물로 성장하고 나중에 사회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큰 일을 한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자신의 지역을 찾아오고 지원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25개 지역청 교육자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또는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지역의 빛깔들을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철학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들이 많아질 때 그 지역의 빛깔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빛깔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빛깔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10걸음도 중요하지만 10사람이 내딛는 한 걸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실천 방향을 모색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을도 학교도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학행정협의회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사례들이 발표되는데 우리 장학진 모두가 여기에 함께하고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육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혁신, 자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는 모습은 학교, 지역마다 저마다의 빛깔과 색깔로 빛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 서지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광명교육의 지역 빛깔 사례, 즉 광명개방형 온마을 캠퍼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우선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온마을 캠퍼스가 무엇인지 함께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개방형 온마을 캠퍼스 광명 지역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협력하는지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진단하기. 저희 광명교육지원청은 2019-2020년 학교 자치를 위해 또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 문화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진단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마을과 연계하려면 탄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꼭 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광명형 학교자치 진단을 위한 학교자치 IPA 분석, 즉 어떤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광명 지역은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인데요. 우선 실행도 자체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실제 매트릭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1사분면, 즉 저희 광명 지역이
어떤 정책에서 중요한데 실행도 잘하고 있는 1사분면 영역,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민주적인 학교장, 민주적인 인사, 교사의 존중, 학생의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1, 2년 동안 저희가 학교 자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꽃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4사분면, 즉 중요도는 높은데 아직 광명 지역에서 실행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즉 자세히 보시면 지역교육과정, 그다음 교육지원청의 이에 대한 지원, 그리고 3주체 협치, 지역의 협치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IPA 분석 결과 저희 광명교육지원청은 빅1, 지역교육과정, 즉 초, 중, 고교학점제까지 묶어서 지역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마을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자 하는 빅왓을 IPA 분석 결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단계 교육협력학위를 체제를 구축하였는데요. 학교, 교육지원청 둘만 해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마을, 지자체, 지원청까지 모여서 함께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아이들의 진로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교육협력센터, 그리고 고교학점제 TF가 매주 또는 격주에 모여서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상시적인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밑에 있는 예시처럼 광명극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의 국어 과목의 교육 연극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에 연극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점을 연결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시된 진로 선택 과목인 연극의 이해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즉 초, 중, 고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연계되는 교육과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이 개설이 되면 예산, 지원, 마을의 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수업 개설을 준비하기 위한 온마을 TF를 상시적으로 열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수업을 심의하고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 2021학년도 우리 광명 지역에서는 이제 경기도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광명 개방형 온마을 캠퍼스를 개강하였습니다.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이고요. 보시다시피 4기관 6개 수업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각각 초, 중 교육과정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그 위에 고교학점제가 결합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매주 수요일 2시에서 5시 사이에 정규 수업에서 시간 내 이동하는 학교 밖 학습자, 지역 학습장으로 우리 온마을 캠퍼스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문예창작 입문, 연극의 이해, 상담심리, 영상 제작의 이해 과목을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명 개방형 온마을 캠퍼스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개방형 고교학점제 마을 캠퍼스 영상 제작에 의해 지도교사 전용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는 미디어 센터인데요. 여기에 좋은 이런 광명에 있는 좋은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적합한 그런 교육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고교학점제 마을 캠퍼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마을 캠퍼스 심리 상담을 듣게 된 운상고 노무현입니다. 제가 이 심리학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도 그 중운영 강좌 심리학을 들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배우고 아무래도 진로도 심리 쪽으로 접목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고 워낙 또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강좌가 열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국어 교사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직접 시 쓰시는 여기 이제 작가님을 직접 보면서 작가님의 이런 시에 대한 흐름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저조차도 이렇게 책에서 교과서 안에서만 설명을 했지 그런 것들이 애들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강의를 같이 해주시면서 나눔을 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광명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고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맞는 고교학점제 모델, 온마을 캠퍼스 모델에 대한 구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에 온라인 온마을 캠퍼스에 대한 도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민이 아니라 시공간 경계를 넘어 온라인 온마을 캠퍼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광명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실업, 또 교육부와 협력해서 에듀테크 사업으로 3업, 즉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저희 광명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온라인 스튜디오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공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가 온라인, 오프라인, 정규 교과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델 일반화를 위해서 저희 광명교육지원청은 교육연구원과 수탁연구를 통해서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 지역의 광명 개방형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과정, 성장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명의 장학사입니다. 오늘 장학행정협의회 대주제는 교육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의 빛깔 있는 교육지도를 그리다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어떤 교육지도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빛깔 있는 교육지도를 그려가고 싶은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그리고 교육과 장학사님들의 고민과 노력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학교와 마을이 공동 성장하는 시흥교육을 고민하다.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마을 간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을 특색을 반영하는 마을 단위 교육과정을 실천하다. 네 번째 이야기, 학교 마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시흥교육 생태계를 만들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학교와 마을이 공동 성장하며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흥교육을 꿈꾸다. 시흥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먼저 경기 혁신교육이 시작되기 전부터의 시흥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시흥 지역은 주민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주변의 도시로 이주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는 지자체 주도하에 공교육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 과정에서 2011년 3월부터 시작한 혁신교육지구 전개는 지자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학교와 마을의 호응을 받으며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중심의 전개는 교육을 예산, 사업으로 접근하거나 일부 교원, 마을 구성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공교육이 살아나야 합니다. 공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체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진정한 학교 자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가 주도하는 학교 자치가 지역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성장 기회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흥 지역의 학교 자치는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2020년 하반기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자치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과 요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학교별 워크숍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흥지역 자치에 대한 인식은 학교의 위치와 공동체 구성원에 따라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시흥지역 학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많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의 지원에 비해 학교의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었습니다. 학교 간, 구성원 간 학교 자치에 대한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자치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단 지성을 발휘할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학교 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학교의 자율적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학교 간 교육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내 공통 관심을 가진 교육 공동체들의 학교급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학생 네트워크는 시흥의 중학교, 혁신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그리고 고등학교 17교 학생 자치의 중심 네트워크인 스카이가 있습니다. 학부모 네트워크는 9개 권역별 학부모의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구성원별 지구 장학 협의회를 12지구 조직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특히 학교와 마을교육 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고민하며 마을통합 장학 협의체를 조직하였습니다. 현재 법정동을 기반으로 학생 생활권 내 마을 소속 유, 초, 중, 고등학교, 마을교육협의회, 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포함한 마을통합 장학협의체를 16권역으로 조직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자라는 학생이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연계된 마을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교육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한 협의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교하는 신설교는 마을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전문가, 지자체, 시흥교육지원청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설립, 설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시와 1 초중 통합학교는 해양생태환경 교육과정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2023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대곳 6 초중 통합학교는 창의예술 교육중심 교육과정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래 학교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가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마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며 지역 단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학교와 마을의 성장이 시흥혁신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6개의 분과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 협의체에서 시흥교육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음에 6개 분과를 제안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분과, 미래교육공간분과, 진로직업대학분과, 위기지원교육복지분과, 마을교육자치분과, 마을교육연구분과입니다. 현재 해당 분과 위원들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흥혁신교육 포럼 분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과 지역 연계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 지역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내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2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연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에는 올해 3월 개교한 초, 중, 고 통합 대안학교인 군서 미래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울려 언어 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 역사, 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한 글로컬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은 2018년부터 5년간 교육 국제화 특구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을 하며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 지원, 다문화 학생 전문 상담, 다문화 특별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곡동 일대 연성권에서는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색화를 위한 고교 학점제 준비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3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품은 마을, 미래교육을 향해 함께 가다라는 캐치프레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17교 중 14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학교와 마을이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센터에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초, 중 학생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학생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안전망 센터에서는 6개 권역별 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아동센터, 동맞춤형 복지팀, 마을교육자치회 연계, 마을아이 성장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학 학생 통합 지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학생 통합 지원 지역 인프라 안내도를 제작 및 공유하여 학생의 어려움과 관련된 실질적 지원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마을연계 꿈의 학교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2월 시흥시와 꿈의 학교 공동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을의 적극적 인력과 시설 지원을 통한 꿈의 학교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실질적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학교에 내려보내는 역할만 했던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자원봉사 인력 양성 및 학교 수요에 따른 매칭 등 실질적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 지역 내 대학을 연계하여 꿈의 대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못해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없는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한 시흥 디딤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 디딤돌 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협력 사업으로 6개월에서 1년간 한국어 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흥의 교육 지도는 누가 그려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이 있는 곳은 학교와 마을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주체성을 갖고 교육 지도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장학사의 업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효율적 학교 지원,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담당자 간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교육과 10개 팀, 행정과 1개 팀으로 재조직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과는 기존의 학교급별 업무 구분에서 교육활동 중심 팀으로 재조직 및 자리 배치를 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 현장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마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담임장학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교육 사업에도 관련 업무별 담당 장학사를 매칭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흥 원클릭 시스템이라는 우수한 하드웨어 시스템에 담을 소프트웨어, 즉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학교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흥 안에서도 학교마다, 마을마다 제각각 색깔이 다릅니다. 다양함이 인정되는 시흥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이상 학교와 마을이 공동 성장하며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흥 교육을 만들어가는 시흥 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장학사 허미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현장이 답이다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가 꿈꾸는 대로 교육지원청은 지원하고 학교가 꿈꾸는 대로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이 슬로건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 청의 슬로건입니다. 꿈꾼다는 단어에는 상상과 도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가 바라는 바 비전을 상상하고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다 보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깨달음과 관련하여 2가지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추진한 상향식 기본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저희 청 독서교육과정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 2021-2023 현장과 함께 꿈꾸는 교육과정 정책 마켓이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역동성을 이끌어낸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리더 교사 100인 점선명 컨퍼런스입니다. 그럼 먼저 2021-2023 현장과 함께 꿈꾸는 교육과정 정책 마켓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2023 현장과 함께 꿈꾸는 교육과정 정책 마켓은 현장이 추진할 교육과정 핵심 과제에 기반한 교육지원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지원청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학교에서 따르는 방향이었다면, 이번엔 학교에서 먼저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보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3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처음인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교육공동체 수굴 기간을 드렸습니다. 12월 1일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12월 29일까지 교육과정 핵심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월에 학교는 매우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미제출교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는 학교, 제출할 수 있는 학교라도 자료를 받아서 추진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5교 중 31교인 대략 70%의 학교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도인데 70% 정도이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 싶어서 더 이상 강제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1교 중 20교가 독서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하나의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학교로부터 계획을 받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면 저에게 우선순위는 초등교육과정 관련 계획이 1순위이고 독서교육과정은 2순위였을 텐데, 학교의 상황과는 다르게 제 마음속에 순위를 갖고 있었구나 라는 깨우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12월 30일에 교육과정 부장들과 함께 사전 회의를 통해 학교에서 세우고 있는 걸 기반으로 초등교육과정의 학교 교육 목표, 비전, 학생상 등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진행하고 초등교육과정 교육 목표, 비전, 학생상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교육과정 정책 마켓을 추진하였습니다. 45교 135명의 부장 및 희망교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22개의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 11개가 독서교육 관련 정책이었습니다. 당일 교육과정 정책 마켓 진행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첫째, 상상 앤 질문하기, 둘째, 정책 마켓 운영, 셋째, 3개년 디자인하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책 마켓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상상하기입니다. 상상하기와 관련하여 총 4가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상상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는 2030 경기 미래교육에서 제시한 진로 맞춤형 시간표입니다. 온라인 수업, 교육과정 클러스터, 학교 밖 학습장 활동이 들어가 있고 금요일엔 오전 수업만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정규 교육과정 내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는 것을 통해 인근의 학교와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방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학습장을 통해선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현장 실습, 도제 교육 등의 활동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하기 즐거움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에게 익숙한 캐릭터인 빨강머리엔 대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일을 생각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미리 생각해보는 건 자유거든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라고 린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라고 빨간 머리에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도전하는 일이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상과 도전을 통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육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혼자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곤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재미있고 제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해보곤 합니다. 세 번째 상상하기는 2030 경기 미래교육에서 제시하는 2030년 경기 미래교육의 모습입니다. 학생은 학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배웁니다.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학습 환경으로 변화합니다. 교육행정과 교사의 역할도 학생을 중심에 둡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상상되시나요? 다양한 미래교육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상상하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핵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비전과 학교 교육 목표, 학생상 설정, 핵심 역량 설정 등 계획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상하기를 던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던져준 질문은 3개년 학교 교육계획 추진 이유와 3개년 학교 교육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추진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끄는 장학사가 추진 이유와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교사들과 함께하는 정책 마켓이 성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을 해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고 한 학생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며 성장을 돕기 위한 우리 학교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학교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중기적으로 추진할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가져보도록 하였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자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마켓 사전 협의회 때 교육과정 부장들과 각 학교에서 세우고 있는 비전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워드클라우드 결과 꿈, 행복, 존중, 배려, 사랑, 나눔, 함께라는 단어들을 관내 학교에서 비전으로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디자인팀에서 워드 클라우드 작업한 결과로 삶과 삶이 하나 되어 꿈을 만들어가는 행복교육이라는 2021 초등교육과정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워드 클라우드 작업한 결과는 배움과 건강을 가장 많이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디자인팀에서 워드 클라우드 작업한 결과로 배움과 소통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2021 초등교육과정 교육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상으로는 창의인, 민주시민, 꿈과 끼를 펼치며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를 학생상 설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디자인팀에서 이를 바탕으로 꿈과 끼를 펼치며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창의적인 어린이, 더불어 삶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2021년 초등교육과정 학생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마켓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마켓은 교육과정 정책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마켓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고 물건 콘텐츠는 교육과정 정책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 계획과 사업을 말합니다. 파는 행위는 현장을 지원할 만한 교육과정 정책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이며 사는 행위는 매력적이고 실천력 있는 정책에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 마켓 진행 순서는 첫째, 정책 과제 선정,
둘째,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셋째, 정책 마켓 설치. 넷째, 정책 마켓 운영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교사들이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했던 교육과정 정책 3가지를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린 정책은 수요일엔 공공일톡 미팅으로 수요일엔 회의 없고 출장 없고 독서 토론이나 교과시만 있는 날이라는 정책인데 정책명이 독특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블렌디드 러닝 실천 사례 직무 연수인데 1, 2차로 나누어 원격 수업 관련 찾아가는 디지털 수업 도구 활용 연수와 블렌디드 러닝 실천 사례 연수를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관내 원격 수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던 교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관내 교사의 역량도 기르면서 역동성도 길렀던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제시한 정책은 겨울 방학부터 2021년까지 연계 운영하는 기초학력 관련 정책입니다. 2021-2023 3개년 교육과정 정책 수립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독서교육 등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두 번째는 이해하기 쉬우면서 사업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정책명을 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징, 운영, 방법, 내용 등을 간단히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참고 자료로 학교별 관내 학교 기반 수립한 초등교육과정 비전, 교육 목표, 학생상, 학교별 교육과정 핵심 과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마켓을 위해 제가 했던 넛지는 첫째, 소그룹을 돌아다니며 각각의 소그룹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응원해 주었으며 둘째 날은 첫째 날 정책 마켓에 참여했던 교사 중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던 교사를 퍼실로 배치하였으며 정책 홍보할 때 각각의 정책 중 좋은 점에 대해 왜 좋은지 설명해 줌으로써 각자가 수립한 정책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하였고 1인 다투표를 통해 가장 잘된 정책을 뽑아 첫 도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마켓에서 제안한 22개의 정책 중 독서교육 관련된 정책이 12개였습니다. 정책 마켓에서 제안한 내용을 2021 안양과천 독서교육 계획에 반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 속의 풍덩 북스테이 독서교육과정 클러스터 구축으로 독서교육과정 운영학급을 매칭하여 온오프라인 독서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글쓰고 발표하기, 영화 연계 뮤지컬, 협동 시집기, 작가와의 만남, 독서 토론, 연극 발표, 도서 벼룩시장과 교육기부, 출판 기념회, 작품 전시회, 마을 연계 북 페스티벌을 매칭한 학급끼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플랫폼과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책 속의 풍덩 북스테이, 오색찬란한 독서교육, 나 플러스 너는 우리라는 문구들도 모두 교육과정 정책 마켓에서 제안하고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한 문구들입니다. 정책 마켓 추진에 따른 성과는 첫째, 2021-2023 성찰, 성장, 존엄, 안양과천 초등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두 번째는 현장 기반 초등교육과정 비전, 교육 목표, 학생상을 수립하였으며 세 번째는 2021-2023 안양과천 나 플러스 너는 우리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네 번째는 비전 공유 및 공감대 형성으로 현장 변화에 큰 물줄기를 형성한 점, 다섯 번째는 현장과 함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이 친근하고 현장성을 갖추고 있으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성이나 전파력이 높아져 교육지원청 정책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거리가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 자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현장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 무엇보다도 현장 지원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마켓을 한다는 공문을 봤을 때 처음 기분은 이게 뭘까 이해가 잘 안 가고 궁금했습니다. 정책 수립은 장학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니 의아하고 신기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마켓에 참여해서 함께 정책 제안도 하고 정책 디자인팀에 들어가 디자인도 하면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이 수립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정책으로 수립되어 학교에서 공문으로 받아보니 매우 친근하고 제가 제안했던 정책이 담겨 있어서 공감이 가고 더욱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하고 싶은 활동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니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더욱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교실 안에 머물러 있던 교사들을 움직이게 한 사례입니다. 교사의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리더 교사 100인 점선명 컨퍼런스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 성찰하는 교사와 교사를 서로 연결하여 선이 되고 면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역동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양과천 초등교사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교원을 중심으로 2021학년도 리더백 네트워크를 운영 예정이며 이들이 안양과천 초등교육 변화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의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컨퍼런스를 디자인하였습니다. 2020 교육과정 리더 교사 100인 점선명 컨퍼런스는 크게 6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중심 교육활동 전시회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공개 수업 참관이며 나머지 4부분은 4일간의 포럼입니다. 각각의 활동들에 교사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팎의 잠재되어 있는 역량 있는 교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학교장 화상회의 때 홍보를 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TF팀 사전 협의회를 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사전 워크숍을 통해 4일간의 포럼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포럼 1일차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독서교육으로 광동고에 근무하시는 독서교육 1인자인 선생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포럼 1일차의 전체적인 운영 내용과 방식을 TF팀이 기획을 하였는데 연사는 10분 강연하고 리더백쌤들이 저자의 책 한 챕터씩 발제하고 사전 질문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질문을 받아서 연사와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리더백쌤들이 기획한 내용입니다. 제목도 리더백쌤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리더백쌤들은 TF팀원들을 말합니다. 포럼 2일차에는 교사 실제감으로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연사가 1시간 30분 강연, 리더백쌤들이 포럼 진행,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유튜브 실시간 질문과 사전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리더백쌤들이 각각의 역할을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죠? 포럼 3일차에는 줌 수업의 날개를 달아줌이라는 주제로 관내 안일초 교사 동아리 4명이 쓴 책을 중심으로 수업 사례를 줌으로 보여주고 온라인상에서 훨씬 효과가 좋은 수업 주제 등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 4일차는 좋아해 2020, 기대돼 2021이라는 주제로 난상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학생과의 관계,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등이었고 이 또한 리더백쌤들이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토론하며 방법도 터득하고 자극도 받으며 내년엔 어떻게 원격 수업을 진행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더백 포럼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가 주도하는 포럼을 통해 관련된 책을 읽고 발제를 하고 사전 질문도 만들어보고 강사님께 질문도 하면서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포럼에 참여했던 교사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교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포럼이나 연수에 있어서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지 이번에 행사처럼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차례의 포럼을 교사인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살짝 부담도 되었습니다. 저는 신을진 교수님의 온라인 수업 교사 실제감이 답이다 팀에 참여해서 포럼을 디자인하고 운영을 하였는데요. 3차례에 걸쳐서 사전 협의를 하고 포럼을 안내하고 군인을 선정하고 군인에서의 역할, 사전 연습 등을 하였습니다. 포럼 당일에는 주도적으로 포럼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되어서 매우 긴장도 되고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막상 진행하고 나니 관련 도서도 읽고 포럼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제 스스로 역량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참여했던 선생님들께 의견 및 제안을 받아봤는데요. 비대면이지만 오히려 더 집중하여 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교사주도 컨퍼런스 참 좋았다. 처음에 교사가 리드해야 돼서 부담되었는데 하고 나니 더 의미가 깊었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좋았다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사가 주도하는 컨퍼런스를 디자인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교육과정에 관심은 있는데 주춤하고 있는 교사들의 손을 뻗어서 잡아주자는 것. 둘째, 최소한 교육과정 부장에 대한 선호도라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간 리더를 기르자라는 것. 셋째,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의 역동성을 갖게 하자는 것. 넷째, 소진된 교사들, 그러나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 의도가 통했을까요? 리더교사 100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교원 중 76명이 올해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격 수업도 쌍방향 수업 비율이 97%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에 이어 리더교사 100인 네트워크 신청을 받았는데 58명의 교사들이 함께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현장에서 얻은 답을 기반 삼아 올해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교육 공동체의 주체성에서 출발하는 혁신으로 학교 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교육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발표에 참여해 주신 지역 그리고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한 개의 채널로 모이시게 됩니다. 지금 뒤로 흐르는 자막의 주소로 모이시면 됩니다. 2부에서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기조 강연에 이어 김영용 교수님 그리고 지역의 4분의 장학사님을 모시고 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의 빛깔 있는 교육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시 쉬시면서 2부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뒤에 이 자리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